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와 김포와 해병대의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해병대는 최초 언제 어떻게 왜 서부전선으로 오게 됐는가, 그 시기와 이유, 그리고 시기별 그 모습 등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근무하던 시절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물론 부대 선임이나 간부들을 통해 내가 오기 전 여기 우리 부대는 어땠다, 또 후임들을 통해 훗날 우리 부대는 어떻게 변했다더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이 복무한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 그리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가까운 훗날의 얘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같은 부대 출신 간에도 복무한 시기가 1, 20년 차이 나는 경우에는 현역 시절의 모습과 관련해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포항이나 백령도 등은 부대 명칭이나 규모 등에 있어서 김포와 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그 복무 시기가 다른 선후배 간에도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에 대해서는 많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김포는 7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번의 크나큰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김포에서 근무하셨다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 부대 이름만 가지고서도 그분이 언제 김포 강화에서 복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포에서 2여단 시절에 근무하신 분한테 제가 5여단을 말씀드리면 아이 자식이 어디서 사기를 쳐, 해병대에 막 5여단이 어딨어 이 자식.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나 또 제가 제1 임시여단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작 본인께서 그 임시여단에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씨발 무슨 임시여단이야, 응? 내가 해병대에 임시로 있었다는 거야? 그럼 맨날 빠따 맞은 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했마? 내가 맨날 맞았다는 거는 임시가 아니라 정식 해병대라는 뜻이 아니마. 어디서 무슨 임시여단. 아무튼 저를 뭐 사기꾼 취급하신다. 뭐 아무튼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런 변화가 극심했던 시기에 김포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자기 부대를 그냥 여단이라고만 부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즉 당시 해병대에서 사단 그러면 1사단, 그리고 여단 그러면 김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해병대와 김포의 사연, 그 70여 년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병대가 서부전선에서의 수도권 방어작전에 본격 투입된 시기는 1951년 2월입니다. 1951년 2월. 그 전에는 김포 땅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즉 한강을 도하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격하던 우리 해병대 3개 대대 중 3대대가 김포읍을 비롯한 김포 지역에서 적을 소탕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김포 지역을 책임 방어 지역으로 해서 주둔했다기보다는 해병대가 서울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김포를 경유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병대가 김포에 본격 투입된 시기는 1951년 2월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중공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해병대는 1950년 12월 당시 해병대의 전체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1, 2, 3, 5대대 총 4개 대대가 원산 함흥 지역에서 철수를 개시하고 51년 1월 말에는 경남 진해에 집결합니다. 한편 이때는 일사후퇴에 따라 수도 서울이 두 번째로 적에게 함락되고 유엔군이 총반격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는 철수 직후인 51년 1월 말 1, 2, 3대대로 편성된 제1년대가 영덕지구 전투에, 그리고 1년대 편성에서 제외된 나머지 한 개의 대대, 즉 독립 5대대가 역시나 같은 시기 안동 영주지구 작전에 투입됩니다. 이후 1년대는 계속 북상해서 영월, 홍천, 화천, 그리고 도솔산 전투 등으로 이어지는 중동부 전선 강원도에서의 산악전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경북 안동 영주지구에서 적을 소탕한 독립 5대대는 1951년 2월 16일 인천에 상륙합니다. 그럼 이날은 50년 9월의 인천 상륙 작전에 이어 해병대가 두 번째 인천에 상륙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때는 1950년의 인천 상륙 작전과 달리 총 반격을 하는 유엔군의 주력이 이미 경기도 안양에 배치 중이었고, 선두부대는 영등포를 비롯한 한강 남단까지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에 상륙한 독립 5대대는 그해 3월 초까지는 인천 방어와 김포반도의 완전 확보라는 우선 임무에 주력합니다. 그러다가 수도 서울이 재탈환된 3월 17일부터는 육군 1사단 백선엽 준장 지휘하에 들어갔고, 부평으로 이동해서는 경기도 개풍군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에는 영국군 제26여단에 배속돼서 작전 범위를 개성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즉 해병대 독립 5대대와 김포의 인연은 1951년 2월에 시작되었다. 해병대는 이때 김포반도를 방어하면서 김포 지역을 거점으로 개성 지역까지 그 임무를 확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김포반도의 독립 5대대와는 별도로 1951년 3월 28일 해병대 독립 41중대가 강화도 부속 도서인 교동도에 상륙을 합니다. 하지만 1952년 서해 주둔 도소부대로 확대 개편되는 이 독립 41중대는 최초 김포반도에 주둔한 해병대 독립 5대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6.25 전쟁 기간 중 해병대 대대급 이상 부대의 편성을 살펴보면 원스타 준장이 지휘하는 제1전투단은 1952년 10월 1일 경기도 장단에서 제1연대를 모체로 해서 창설됐습니다. 또 이 제1전투단은 나중에 1여단을 거쳐서 1사단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6.25 당시 1년대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대대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 일단 50년 12월 20일 경남 진해에서 창설된 1년대 예하에는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원산 함흥지역에서 철수한 1, 2, 3, 3개 대대가 편성됩니다. 하지만 같이 철수한 5대대는 1년대 예하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5대대라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럼 5대대는 4자를 건너뛰고 당연히 해병대에서 네 번째로 창설된 대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1년 1월 5일 기준 서해 주둔 도소부대 편성 및 직위표를 보면 제7대대 및 9대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1부터 9, 그 중에서 4를 빼면 51년 1월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최소 8개의 보병대대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1부터 9대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대 예하의 1, 2, 3대대 그리고 김포의 독립 5대대를 제외한 사진에서처럼 7대대가 서해 대동강 하구 석도 및 초도, 그리고 독립 42, 43중대가 확대된 원산 앞바다 여도, 그리고 명천 앞바다 양도의 제8대대, 또 백령도 및 연평도의 제9대대가 편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 2, 3대대 그리고 4는 건너뛰고 다시 5, 7, 8, 9대대 6대대가 빠졌죠.
지금 이 사진은 도서부대 편성이기 때문에 7, 8, 9 대대만 보입니다. 6대대는 1년대가 창설된 50년 12월 해병대 사령부 직할 진해 막사를 모체로 창설된 해병대의 5번째 대대가 되겠습니다. 이 6대대는 나중에 진해 경비대, 육상 경비대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병대 독립 5대대는 최초 김포에 자리를 잡고 1년 정도 지난 52년 3월에는 드디어 큰 형님, 그러니까 해병대의 주력인 제1연대를 바로 이웃으로 맞이합니다. 당시 도솔산 등 강원도 중동부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서부전선에 도착한 제1연대의 임무는 미 해병 제1사단과 함께 임진강 하구에서 사천강, 한강 하류, 그리고 판문점 남쪽으로 이어지는 11km 길이의 주저항선과 김포반도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1연대가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 이북 장단지구로 이동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해병대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믿음이 그 원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미 해병대 1사단도 계속해서 실패하던 도솔산 등에서의 전투를 대한민국 해병대 1연대가 승리로 이끌었다. 이에 감동한 이승만 대통령이 전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남기고 해병대 1연대를 부대 표창하였다. 하지만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방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졌는 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중동부 전선의 미 해병대 1사단과 한국 해병대 1연대를 수도권으로 배치하였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6.25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51년 1월 4일 두 번째로 서울을 빼앗긴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세 번째로 서울을 빼앗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에게 특별히 해병대의 수도권 배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군대는 해병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도 서울을 세 번씩이나 적에게 빼앗길 수 없으니 수도권 최근접 지역에 해병대를 배치해 달라며 미 8군 사령관에게 요청을 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안쓰러운 모습이 저는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52년 3월 서부전선 임진강 서북쪽에 해병대 1연대가 위치함으로써 기존의 김포반도 독립 5대대와 더불어 해병대 총 전투력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방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1연대 및 5대대의 위치를 보시면 어째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중시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뚫리면 바로 서울, 그럼 서울은 세 번째로 함락되고, 결과론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휴전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휴전선은 서울 이남 아니면 한강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서 지금 남산에는 북한군 관측소가, 또 관악산에는 우리 OP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편 1년대는 장단 사천강 지구 전투에서 전쟁 막바지 처절한 전투를 치릅니다.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적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미군 불도자로 적의 시체를 사천강으로 밀어버렸고, 이에 사천강이 붉게 물들었다고 말씀해 주신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이 장단 사천강 지구 전투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준비되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병대 1년대가 장단지구에 투입되고 6개월 정도 지난
52년 10월 1일 해병대의 편제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병 1년대가 1, 2, 3, 5대대를 주축으로 하여 국군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편성된 포병대대 및 공병중대 그리고 기갑중대를 통합해서 여단급 부대인 해병 제1전투단으로 확대 재편된 것입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전투단장의 준장 김석범 그리고 부단장이 남상휘 중령, 예하에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기갑 공병중대를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김포의 독립 5대대는 제1전투단에 예속되었습니다. 하지만 5대대의 임무는 변동 없이 김포반도 방어라는 기존의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1953년 7월 27일 휴전 당시 해병대는 전체 병력이 27,500명으로 증대되었는 바 1954년 2월에는 경기도 파주 금촌에서 제1전투단을 근간으로 해병대 최초의 여단인 제1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54년 3월 미 해병 1사단이 철수하자 대한민국 해병대 1여단은 해당 지역 내 작전권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김포 지역의 5대대는 상급 부대가 제1여단이 되었음에도 역시나 제1전투단 시절과 동일하게 김포반도 방어라는 임무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1여단이 창설되고 약 1년 후인 1955년 1월 해병대 최초의 사단인 제1상륙사단이 파주 금촌에서 창설되자 김포반도를 방어하는 해병대에는 일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해병대 제1상륙사단은 나중에 제1전투단 및 제1여단으로 확대 개편된 제1연대를 필두로 해서 1953년 8월 휴전 직후 동해 서해부대를 모체로 한 2연대 그리고 55년 1월 세 번째로 창설된 3연대로서 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아무튼 3개 연대를 예하에 둔 제1상륙사단은 김포반도에 1개 연대를 배치함으로써 김포 지역에 대한 방어력을 증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1상륙사단이 상륙전 임무와 수도권 방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바 1959년 3월 제1상륙사단은 경기도 금촌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부터 해병대 1사단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기능에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1상륙사단의 수도권 방어 임무를 육군이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반도에 대한 방어 임무는 해병대가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큰 문제를 발견하는데 최초 해병대 1개 사단이 방어하던 파주 지역과 김포 지역을 해병대 사단이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인 상륙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포항으로 주둔지를 옮긴다. 그러면 육군 1개 사단은 해병대 1개 사단이 책임지던 지역, 즉 김포반도를 포함해서 책임지역을 그대로 인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병대는 김포반도 방어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포반도 방어를 계속하기 위해 해병대는 별도의 부대를 창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항으로 내려가는 제1상륙사단은 어쩔 수 없이 1개 연대를 김포반도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1959년 3월 제1상륙사단은 예하의 3개 연대 중 제1연대를 김포반도에 남기고 2연대와 3연대 즉 사단 마이너스가 포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김포에 남게 된 1연대는 김포반도 방어를 위해 새로 창설된 제1 임시여단 예하에 배속됩니다. 그 임시여단이라는 말도 그렇고 여단장인 준장 밑에 연대장 대령이 있는 지휘구조 역시 특이하죠. 하지만 이건 옥상옥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당시 제1 임시여단 예하에는
보병연대를 제외한 포병, 기갑, 공병 등 제병과가 완벽히 갖춰진 정규 여단 편제였기 때문에 보병연대장 위에 여단장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7, 80년대 해병대 6여단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백령도 6여단, 여단장 밑에 연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임시라는 말은 왜 붙였냐? 이런 의문이 들죠. 답은 간단합니다. 여단 예하에 3개 보병대대, 즉 보병연대는 포항 1사단에서 빌려온 병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병연대는 여단장 자기 새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1임시여단이라는 해병대 역사상 아주 특이한 부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한편 포항 1사단에서는 3개 연대를 각각 1년 단위로 김포로 올려보냄으로써 나머지 2개 연대를 가지고 국가전략기동부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개 연대를 김포에 붙박이로 고정 배치했다면 해병대 고유 임무인 상륙전 훈련은 못한다. 그 연대는 못한다 이거겠죠. 그래서 1년 단위로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961년 5.16 당시 서울로 진입한 김포여단의 해병대 대대병력이 2연대 2대대였다라는 관련 기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즉 61년 5월에는 김포 제1임시여단에 배속된 1사단 병력이 2연대 병력이었다. 그 중에서 2대대가 서울로 진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김포여단의 좀 특이한 구조는 해병대의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됩니다. 65년 10월 포항 1사단의 2연대를 모체로 해서 해병대 제2여단 청룡부대가 창설되는데, 이에 따라 포항 1사단은 김포에 올라가 있는 1개 연대, 그리고 2여단이 돼서 월남에 파병된 2연대, 그러면 한 개 연대만 있는 솔직히 무늬만 사단,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사단은 그동안 한 개 연대를 김포여단에 빌려주는 대신에 아예 5여단이라는 새로운 정식 여단을 만들어서 1967년 1월 김포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포에 있던 제1임시여단은 포항으로 내려와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5연대로 강등됩니다. 아무튼 김포에서 새롭게 시작한 5여단은 임시여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포항에서 한 개 연대씩 1년 주기로 빌려오는 일이 없는 정식 여단이라는 뜻이죠. 이때부터 강화도 및 부속 도서에 대한 병력 증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김포반도의 3개의 보병대대, 그리고 강화도 및 부속 도서의 수색대대라는 훗날 수색대 개념과는 좀 상이한 그런 대대 병력이 주둔함으로써 5여단은 예하에 4개의 보병대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강화 수색대 또는 강화 수색대대 등으로 부르는 이 부대는 사실 무늬만 수색대다 보다 뭐 그 마크가 이렇게 박쥐가 눈깔이 빨갰는데 뭐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그랬다는 둥,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국군 최초의 수색대대라고 합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육군이나 해병대 1사단 모든 그 사단급 부대의 수색대는 중대급, 하지만 김포여단의 강화부대는 대대급 수색부대였다. 이런 뜻입니다. 정규 사단에도 중대급 수색대가 있었는데 여단의 수색대대라니까 좀 특이한 부대라고 봐야죠. 이게 국군 최초의 수색대대라는 사실은 관련 예산이 뭐 생명수당이 뭐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왔기 때문에 몇몇 분은 또 이 수당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김포 2여단 역시나 월남전 철수에 따라
청룡 2여단이 5여단의 임무를 인수함으로써 72년 3월 해체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김포반도를 해병대 2여단이 책임지게 됐다, 이런 뜻이죠. 아울러 2여단은 72년 포항에서 김포 지경으로 올라온 33대대를 배속받고 예하에 총 5개 보병대대를 둠으로써 지속적인 부대 증강을 도모합니다. 또한 1979년에는 여단 포병단이 창설되고 마침내 81년 4월 15일 5연대와 8연대를 창설함으로써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드디어 지금과 같은 해병대 2사단이 창설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반도에서 시작해서 강화도, 교동도, 그리고 말도까지 지키고 있는데, 북한군은 강화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의 이쪽 북쪽면만 노리지 않는 법 따라서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의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해병대 2사단이 경계해야 할 전면의 폭은 2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실제 철책이 설치된 곳만 계산하면 100km 정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250여 km를 지키지만 해병대 2사단의 규정상 방어 섹터는 철책선 100km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100km 해병대 한 개 사단이 지키고 있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육군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육군은 DMZ 155마일 248km를 10개 사단이 경계하는데 해병대는 한 개 사단이 100km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군은 한 개 사단이 평균 25km 정도만 막으면 되는데 반해 해병대 2사단은 혼자서 그 4배인 100km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단 병력 역시나 해병대는 육군보다 평균 1000명 정도가 적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병대 2사단이 적게는 육군 3개 사단, 많게는 4개 사단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해병대가 무슨 산삼을 씹어 먹어가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그 엄청난 책임 구역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59년 3월 해병대 1사단이 서부전선에서의 임무를 육군에게 인계하고 포항으로 내려올 때 어째서 육군이 김포, 강화도 지역을 인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서부전선 역사, 그 중에서 김포, 강화 지역에 해병대가 주둔하게 된 이유, 그 시기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생략했는데 부족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 틀린 부분은 지적해 주십시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